오늘 12장 산염기 평형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에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화학 평형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화학 평형을 잘 정리가 안 되신 상태에서 산염기 평형 들어가기는 좀 개념적으로, 산염기 문제를 그냥 별도로 풀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그게 연계가 안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지난번에 11장 여러분 공부해 보신 것처럼 그렇게 11장 화학평형 내용 자체가 평이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지 산염기 평형에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2장의 내용은 이제 그 산염기 정의, 그리고 물의 그 pH, 우리가 흔히 말하는 pH, 그리고 산염염기, 강염기, 강산, 약산, 약염기, 산염과 염기의 세기, 그리고 그 공통 이온 효과라는 아주 중요한 그 효과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완충용액이 뭔지, 그다음에 적정이라는 것, 적정 중에서 산염기 적정, 그리고 이제 가수분해, 그다음에 이제 불용성 염의 그 용해에 대해서 산염기 평형 12장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염기니까 산염기가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산염기 정의는 그 노트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산염기 정의할 때는 크게 제일 간단한 것이, 제일 기본 원시적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레니우스. 제가 이 스펠링을 맨날 잊어버려갖고 역시 오늘도 틀렸군요. 아레니우스 이론하고, 두 번째는 뭐 있냐면 브렌스테드 로리 이론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이스 이론,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염기 정의가. 그래서 아레니우스 이론은 순수한 그 용액 내에서만 하는 거, 수용액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아레니우스 개념으로 산염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산은 그다음에 산 에시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다음에 염기는 베이스고, 아레니우스 산은 수용액 중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거죠. 그죠? 내놓는 거고, 그다음에 염기는 OH 마이너스 이온 하이드록시기를 내놓는 것.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제일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이론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진보된 것이, 수용액이 아니더라도 일반 용액이라도 거기서 뭘 주고받냐면 역시 H 플러스 프로톤이라고, 보통 우리가 프로톤, 그 다음에 이게 물에서 보통은 다 용액이 물 속에서 용매를 해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요 H 플러스 프로톤 또는 다른 H3O 플러스 이렇게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염기는 이제 하이드록시 이온이 아니라 프로톤을 주고받는 것 자체로 산염기를 정의를 해요. 예, 프로톤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프로톤을 제공하는 놈을 산이라고 그러고, 프로톤을 받는 프로톤 양성자 밖에가 염기가 됩니다. 브렌스테드 로리 산염기 이렇게 되는데, 책에 따라서 그냥 브렌스테드 산, 브렌스테드 염기 이렇게 로리 자는 빼버리고 기는 거 싫으니까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유기화학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에서 루이스 산염기 이론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염기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의 대부분이 브렌스테드 산염기도 사용하지만 루이스 산염기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이스 산염기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루이스 산염기는 전자쌍, 여기 이제 제가 노트에는 전자쌍인데 한쪽에만 비공유되어 있는 그 전자쌍을, 에시드는 반 놈이고, 이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을 내놓는 물질이 루이스 염기입니다. 이거 뭐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예전에 외울 때 정말 안 외워져서 어떻게 외웠냐면, 이거 이제 론페어죠. 론페어라고 그러고, 론페어, 그러니까 일렉트론 페어,
이건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acceptor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acceptor. 그래서 전자쌍 받게. 우리말로 전자쌍 받게라고 얘기하고요. 받게.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이거는 도너라고 그래요. 도너. 전자쌍 주게. 뭐 주게 받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로 이게 acceptor고 일렉트론 페어 acceptor, 일렉트론 페어 도너에서 이게 A잖아요. 그죠? 산이 acid A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도너 B하고 D하고 뒤집으면 DB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책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건 모음이고 이건 자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도 된다. 뭐 그렇게 어떤 책에는 그게 나오는데 저는 A, 뭐 BD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외우실 때 그렇게 외우셔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산연기 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이거는 머릿속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돼야 됩니다. 우리 근데 자주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자주. 그러니까 주고받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산연기 말고 뒤에 가면 또 산화환원 정의도 배우는데 그때도 좀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놓고 지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산연기의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아레니우스, 프랜스, 롤이 그다음에 루이스 이 개념에 대해서 특별히 루이스 산연기에 대해서는 이게 루이스 이론에서 산연기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산연기하면 아레니우스도 되고 브랜스테드도 돼요. 왜냐면 브랜스테드 롤이 이론이 아레니우스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냥 브랜스테드 롤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룰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예. 근데 내용은 다 같으니까. 그래서 산이다. 그러면 산이면 이놈의 물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산이면 뭐예요? 프로톤을 내놓는다 그랬죠? 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HA에서 이 프로톤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H2O는 프로톤을 받아서 H3O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아니면 뭐 옥소늄 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옥소늄 이온 그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톤이 여기서 HA 그러니까 즉 A란 것이 여기서는 의미가 애시드겠죠. 애시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책에서 표기에 표현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시드에서 요건 애시드고 산이고요. 그 다음에 물은 여기서 이제 산이 있으면 반드시 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하고 염기는 반드시 뭐 실과 반을 따라다니듯이 산 염기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산하고 반응하는 놈은 반드시 염기예요. 베이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표시를 보세요. 화살표 양쪽으로 오구하고죠. 그게 무슨 표시입니까? 평형, 가역 반응, 그죠? 평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멈춘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게 돼요. 그 상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11장에 배웠던 화학평형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 화학평형의 원리가, 우리가 화학평형의 원리 몇 가지 배웠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과 염기세기는 뒤에서 좀 보고요. 얘가 HA가 산이고 이게 염기면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A-이온은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갈 때는 얘가 산 염기죠.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얘가 뭐예요? 프로톤 받죠? 그게 염기죠. 그죠? 예, 염기입니다. 얘는 프로톤 얘한테 내주죠? 그러니까 산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쌍을 지으면 HA가 원래 A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얘하고 H2O가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짝이라고 얘기해요. 짝. 서로 짝이다. HA하고 A-이온하고 서로 짝이에요. 그래서 얘 산의 짝 염기라고 얘기합니다. 요 A-를 이온을 산HA의 짝 염기를 A- 요겁니다. 그다음에 이 마찬가지 논리로 H2O 여기서 염기인데 요것이 요것의 짝입니다. 이것도 역시 짝산은 옥소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짝이 된다는 거,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고요. 되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산의 세기를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산이나 또는 염기의 세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강산, 강염기 이 기준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강산이라 먼저 여기 이제 산의 예니까 강산의 예를 들면 강산이라면은 HA 요 분자가 프로톤을 아주 잘 넣으면 그게 강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학평형에서 이 반응이 평형상수 개념으로 따질 때 생성물 쪽이 많은 경우 그게 더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평형상수 K 값이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 요 기준 있잖아요. K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생성물이 많은 경우죠. 그죠? 예, 그러면 생성물 쪽으로 평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더 많이 생성되어 있는 상태고, K가 1보다 작다면, 그 평형 상태에서는 이것이, 생성물이, 반응물보다는 농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여기 적용을 시키면, 산의 경우, 여기서 지금 산의 예니까, 산이 강하다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잘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이 강하다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잘 갑니다. 예.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역반으로 얘기해요. 일단 이게 강산이다라고 강산인 전제하에 역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역으로는 잘 갈까요? A-이온이 HA로 잘 갈까요? 안 가겠죠. 한쪽 방향이 세니까 이쪽 방향이 당연히 못 가죠. 그러면 얘 의미는 얘가 이렇게 가야지 염기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쪽이 잘 가면 강한 건데 잘 못 가니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약염기고 얘가 강산이고 얘가 강산일 때는 얘가 약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짝이면 하나가 산이면 다른 놈은 염기고 그 다음에 하나가 강하면 다른 놈은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화학평형 원리에 의해서 한쪽이 힘이 세면 그 반응 쪽으로 진행이 더 많이 되니까 다른 한쪽이 역방향으로 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산염기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강산과 약염기가 짝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약염기라는 것은 강산의 짝염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 염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기 산하고 반응하는 이 염기의 세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상관없이 이건 뭐가 됐던 강산의 짝은 약한 염기다. 예, 그렇습니다. 역으로 염기에 대해서 적용해도 똑같고요. 강염기면 얘는 약산이고, 예. 그렇게 우리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물질 중에서는 산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이에요. 물 H2O가 제일 양쪽성 물질의 대표적인 거고, 그건 약산이기 때문에 물은 거의 약산 뭐 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약산의 경우는 어떤 때에 따른 자기보다 강한 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염기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강한 놈하고 만났으니까. 강한 놈에 H 내놓고 너 받아라 해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염기 역할, 산의 역할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여기 이제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산에서 수소 이온 하나 떨어져 나가
그런 이온 형태 H2SO4에서 H 플러스를 내놓으면 보세요. 그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 이온화가 된 다음에 이놈이 어떻게 또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얘 염기죠. 얘가 산이니까. 그죠? 얘가 황산이니까 산이거든요. 산이 이렇게 가니까 이 짝은 염기예요. 여기서는 염기. 그 얘가 또 수이온을 양성자를 하나 더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반응식에서는 이게 산이죠. 여기서는 염기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리가 산의 해리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인산 H3PO4 요 분자도 역시 여기서 수소이온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 또는 두 개 떨어져 나간 상태에 따라서 됩니다. 그 양쪽성 이온으로 양쪽성 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포함한 음이온들이 일반적으로 양쪽성 물질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산과 염계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해갖고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표 같은 거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그 수치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물질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강산이다, 강염기다, 약산이다, 약염기다라는 걸 분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산 종류 중에서 강산이 뭐가 있고 약산이 어떤 게 약산이고 그 다음에 강염기 뭐가 있고 약염기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예, 그건 제가 외우라고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제 아세트산 딱 넣으면 이 약산이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외워놓지 않고 하면은 강산, 약산의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수치를 외우지 않는 한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외워놓으시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강하다, 약하다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의 이온화에서 pH 척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전 내가 기침할 때 띄워놓고 기침하니까 물의 이온화 pH 척도 물은 여기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하고 염기하고 다 작용을 하는데 양쪽성 물질인데 물 자체가 또 이온화가 돼요. 네, 물 자체가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이렇게 두 분자의 물이 하여튼 결합 반응하면 한 놈은 프로톤을 얻고 프로톤을 잃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라면 얘가 염기죠, 그죠? 염기고 이것이 산이죠. 그렇게 되나요? 맞죠? 여기 H2 요 놈이 프로톤 내놨으니까 산이고, 여기서는 이제 받았으니까 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염기를 다 작용한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리가 돼요. 물 실제로 그냥 놔두면 이렇게 저절로 해리가 되는데 그 양은 많진 않아요. 예. 그 양은 굉장히 작은데 해리는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물의 자동 해리라고 얘기합니다. 자동 해리. 물의 자동 해리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자동 이온화, 오토프로톨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의 자동화 반응도 역시 가역 반응이고, 그래서 평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식을 좀 정확하게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H2O 리퀴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순수한 액체잖아요,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요 반응의 평형선수를 쓴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요거는 이제 이온이잖아요. 그죠? 예, 이온이니까 이건 aqueous라고 써야 되고요. 요건 리퀴드입니다. 그러면 요것에 평형상수 쓴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두 개 물 순수한 액체니까 평형상수에 안 쓰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만 정의가 되거든요. 요것의 특별한 평형상수 이름을 우리가 KW 해서 물이 이온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온의 곱으로 표현됐다 해서 물의 이온곱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형상수예요. 예. 그러니까 12장에서 나오는 평형상수들에 대해서는 다 이름이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는 앞에 11장 화학평형에 대해서는 그냥 K, 평형상수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여기 12장부터는 그 평형상수의 이름들이 그 반응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다 똑같이 평형상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곱 상수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요 값이 뭐 우리 실온 25도씨에서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곱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상수니까. 그죠? 상수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25 온도 명시되면 평형상수니까 온도 명시되겠죠. 25도씨에서 항상 H3O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10에 얘가 마이너스 9승 있다면 얘는 몇 승 있어야겠어요? 10에 마이너스 5승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곱은 항상 요것이 된다라는 거.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요 두 이온의 농도가 동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씩 나눠 가지면 10에 마이너스 7승씩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이후에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H3O 플러스 이 옥소늄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알면 이 하이드록시 이온의 농도는 저절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농도를 측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H 그렇게 정의를 해서 쓰는 거예요. 요것의 농도를 쓰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몇 승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다루기 쉬운 숫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것이 pH예요. 예. 뭐 다른 게 아니고 의미는. 그래서 pH는 이거 예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예전에 선생님들은 폐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폐하라는 말 안 씁니다. 예, 폐하라고 안 하고 그냥 pH라고 읽어요. 예. 물론 어떤 전공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화학에서는 폐하라고 안 합니다. pH라고 합니다. pH는 누구의 농도?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옥소늄 이온의 농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로그로 표현해요. 너무 작게 썼는데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옥소늄 이온의 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옥소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그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9승이면 이거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로그 10에 여기 9 나가고 10이니까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1.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씁니다. 다 여긴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9예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로그 관련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지난 앞에서 몇 번씩 다루었던 그런 계산들을 하실 줄 알면 돼요. 여기서는 로그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는 밑에가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거죠. 예, 그 정도까지만 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를 이제 pH로 정의를 하는데, 그 pH를 알면 역으로 pOH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pOH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pOH라는 말은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pH만 알면은 저절로 다른 건 계산이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같은 정의로 이번에는 하이드록시 이온의 농도를 마이너스 로그 값으로 취한 그것을 pOH로 정의합니다. 예.
이렇게 정의는 같아요. 거기 노트에 보시면 이거를 분수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분수로 표현했는데 로그 H3O 플러스 이온의 1 이렇게 된 거 마이너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로그의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는 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POH 중성 25도씨의 경우는 25도씨에서 POH하고 pH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죠? 예, 14 요거 되는 거죠. 14가 되는 겁니다. 얘가 9니까 얘는 저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5가 되죠. 이제 5하고 9 더하니까 14. 그래서 항상 POH하고 POH의 합은 25도씨에서 항상 14예요. 예, 14.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pH 계산하면 나머지 POH를 계산할 수 있고 그 POH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미적으로 하이드록시 이온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우리가 pH, POH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만 뻑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pH를 계산하면 거기서 뭘 알 수 있냐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옥소늄 이온의 농도.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생김으로써 이것이 생기는 거니까 산에서 프로톤 내놓으면 그 물이 이제 받아들여서 옥소늄 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pH는 뭐 문제에서 옥소늄 이온의 농도를 묻든가 아니면 프로톤 양성자의 그 농도를 묻든가 둘 다 pH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pH나 POH는 각각 프로톤 또는 옥소늄 이온의 농도를 계산되어 있는 것이 그 안에 의미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KW하고 pH 관계 지금 내용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값 다 취하면 결국은 pH하고 POH 합이 14가 된다는 것이 노트에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성용액, 중성이란 거는 이 옥소늄 이온하고 하이드록시 이온의 농도가 동일할 때죠. 그래서 산염기가 완전히 중화됐을 때,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중성 이온은 요 두 가지 농도가 동일한 거니까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승이니까 결국에는 pH를 따지면 7이 중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pH가 7보다 적으면 산성용액이란 거는 뭐예요? 옥소늄 이온이 많은 거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많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많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10의 몇 승? 예를 들면 마이너스 5승. 이것이 더 많은 거죠. 큰 수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얘는 7이고. 그러니까 감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강산일 경우, 강산이란 거는 옥소늄 이온이 양이 많은 거니까, 그렇다, 농도가 진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강산의 경우는 pH가 점점 내려간다. pH 값이 낮을수록 강산이라는 거, 거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염기에 대해서는, 염기에 대해서는 pH 값이, 염기이온 pH는 7보다 더 크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옥소늄 이온의 농도가 0.05몰 퍼 리터, 용액의 pH와 POH 계산하라. 옥소늄 이온의 농도를 줬으니까, 우리가 pH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로그 값 취하면,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해야겠구나. 마이너스 로그 0.05니까, 그 계산하면, 이거 계산기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아니면, 어떤 학교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0.05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로그 5 값을 줘요. 로그 5가 얼마다? 라는 값을 주고, 그다음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게 0.0103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로그 0.0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로그 10의, 로그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여기 가로치고.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분리되죠? 더하기로.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5와 플러스,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다 쓰면,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5와 다 풀었으면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이게 로그 5에다가 요거 값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우리 아마 로그 값을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산수 시간인가? 수학 시간인가? 그렇게 해서 pH를 계산했으면, 그 pH, 여기 pH가 1.30이 나오는데, 답은요, 1.30이 나오는데, 그 pH 값을 계산했으면 pH 값은 그냥 14에서 빼면 되죠. 예, 14에서 빼면은 pH 값은 12.7 정도가 나올 겁니다. 예, 그건 계산을 그렇게 간단한 산수 계산이니까. 예, 그 다음에 산과 염기 세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짝산 짝염기 짝에 대한 산 염기 세기 말씀을 드렸고 그 설명으로 그냥 산 염기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정량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해리가 되면 강산이라면 어떻다고요? 정반응 쪽이 훨씬 더 세죠. 그죠? 네, 역반응이 약하고요. 그러면 요것의 평형상수 값이 우리가 평형상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H2는 여기 리퀴드죠. 예. 나머지는 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액큐어스 상태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HA분의, 그죠? HA분의 A-이온 농도,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이제 산이 해리되는 요 반응에 대해서, 산이 해리되는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산의 해리 반응에 대한 상수다, 평형상수다. 그래서 산 해리 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에서 에시드만 더 플러스 해줍니다. 그래서 산 해리 상수. 그래서 KA 값. 이건 곧 평형상수다. 예, 뭐 다르게 이름만 다른 거지 내용은 평형상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형상수에서 강산이다 그러면 A-이온 농도가 더 많을수록 그죠? 요 두 놈의 이온의 농도가 많을수록 그 산은 강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염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 염기에 대해서는 노트에 있으니까 염기는 이제 B로 씁니다. B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프로톤을 받아들이니까 BH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염기에 대한 페리 상수 값은 KB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은 역시 B의 농도분의 그 다음에 BH 플러스 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하이드록스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기의 해리 상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KA가 어떤 물질들 A란 놈하고 B란 놈하고 KA 값이 있어요. KA 값이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얘가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어떤 게 더 강산일까요? 어떤 게 강산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게 더 커요? 그러니까 강산이란 건 해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리가 잘 된다는 건 분자가 그 값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값이 더 큰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4승이 마이너스 6승보다. 그러니까 B가 더 잘 해리가 된다는 거, 곧 이것이 더 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KA 값으로 그 KA 값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산 세기를. 그러니까 리스트 쫙 나오면 그 표를 여러 아마 그 교재 같은데 보시면 KA 값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또 다르게 PKA 값이 또 있어요. PK 제가 노트에는 아마 없는데
pKa가 있습니다. 이건 생화학이나 아니면 유기화학에서 pK 값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pKa 값은 뭐냐면, 아까 pH 하면은 다 마이너스 로그 값 붙였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이너스 로그, 단지 이제 Ka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값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A 같은 경우는 6이 되는 거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6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K 값으로 갖고도 우리가 어떤 놈이 산이 더 센지, 누가 더 센지, 약한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pKa, Ka 값의 상대적인 비교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노트 3번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은 이온화 상수와 산염계 세기 해갖고 이제 KB가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과 강염기고 작으면 작을수록 약산 약염기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A하고 KB를 곱하면 KW가 된다고 그래요. 예. 무슨 소리죠? KA하고 KB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KA와 KB를 곱하면 KW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유도를 잠깐 하면, 지금 여기 이거 두 개 곱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B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A-로 해놓고 얘가 H2O에서 HA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뭐가 돼요? OH-, 이거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A-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HA의 농도. 이렇게 되면서, 이 두 개를 곱해보세요. 두 개 곱하면, HA 없어지죠? A-이온, A-이온.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요거하고 요거만 남죠? 요거 두 개의 곱이 뭐예요? KW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식은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제까지 다 가죠. 예제까지만 가겠습니다. 예제, 그 페이지인 데까지.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0.01몰 농도, HNO3 용액에 H3O 플러스,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OH- 농도, pH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HNO3가, 질산, 그래서 산이에요. 그죠? 산인데, 좀 약한 놈인데, 0.01몰 농도다. 그러면, 질산은 강산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질산은 강산이에요. 강산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질산은 HNO3의 농도가 얼마예요? 0.01몰. 0.010몰 농도인데,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물 1리터 안에 0.01몰의 HNO3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HNO3는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리되냐면 NO3 마이너스 플러스 H3O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다 1대1로 되죠? 그럼 얘가 0.01몰 전부 다가 그냥 강산이니까 이 속에 다 해리됐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H3O 플러스 이온 농도도 0.010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처음에 이거 얼마예요? 0.01몰 그죠? 처음 상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앞에서 화학평형에서 배웠던 그 개념대로 계산합니다. 처음 상태 이거는 무지하게 많으니까 알 필요 없어요. H2는 용매니까. 그 다음에 얘 없어요. 0. 얘 0. 처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평형 상태 가면은 얘 0.01 다 소모돼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0.01 이것도 플러스 0.01 그리고 이제 평형 상태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0이 되고 0이 되고 얘 0.01 얘 0.01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 이 용액 안에서 옥소늄 이온
프로토 양성자 이온의 농도는 결국 농도는 0.01몰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요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강산, 그다음에 강염기는 그 물질의 농도하고 동일하게 OH 이온의 농도나 아니면 옥소늄 이온의 농도가 똑같아요. 예, 강산, 강염기는. 그러니까 0.01몰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이 그냥 0.01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것의 농도가 아니까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예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지금 이 농도 알고 거기에 마이너스 로그 값 붙여서 pH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OH- 이온 농도를 계산하는 것보다 pOH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OH 하이드록시 이온의 농도를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옥소늄 이온의 농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pH를 바꾸고 pH에서 pOH를 구하고 그리고 pOH에서 OH- 이온의 농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 순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특별히 답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예. 이거 10의 -2승 단위로 나가니까 답은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10의 -2승이니까 pH는 2가 되겠죠? 예. pH는 2가 되고, pOH는 12가 되고,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보시면은 0.01몰 용액에서 아스트산은 4.2% 이온화된다. 아스트산은 약산입니다. 그래서 해리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되냐? 문제에서 보면 4.2% 정도가 이온화된답니다. 이것으로부터 아스트산의 이온화 상수와 pK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 그 반응식을 줬으니까 반응식을 갖고 계산을 해야겠죠. 화학평형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제가 요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마이크를 한쪽에 갖고 있으니까 참 노트북이가 되게 어려워요. 0. 아스트산이 물에서 해리되면 CH3COO 아스테이트, 이건 아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아세테이트 이온. 아스테이트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스틱 애시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옥소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 처음에 이것이 처음 상태에서 얼마예요? 0.01몰 농도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4.2%가 해리가 된대요. 그러면 이 0.01몰 농도에 요것이 해리된 정도는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맞바로 씁시다. 0.01몰 농도의 4.2% 0.042인가요? 그죠? 0.042 4.2%니까 요만큼만 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도도 똑같을 테고 0.042. 그럼 이제 여기서 평형산수가 이 반응의 평형산수, 즉 산해리 상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0.01몰 농도인데 남아 있는 거 4.2% 해리됐으니까 95.8%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예. 그러니까 0.01몰 농도에 0.958 그죠? 이것이 95.8%니까 요건 그대로 남아 있고 평형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놈들 물은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농도 0.01 곱하기 0.042 그것에 이 두 개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K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8 곱하기 10의 -5승이 될 거예요. 이것이 K의 값이고 문제에서 K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온화 상수 값, 이온화 상수도 계산해야 되구나. 이게 K의 값 계산한 다음에 PK의 값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값 여기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PK는 답만 쓰면 4.74가 됩니다. 4.74.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아스트산, 참고로 우리가 산염기에서 제일 많이 나는 놈이 사실은 이 아스트산이거든요. 예, 아스트산이 뒤에도 개수 나오겠지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스트산의 이 해리상수 값이 1.8 곱하기 10 에 5승이에요. 이거 아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제일 많이 접하는 이 산염기 반응 중에서 그 제일 많이 접하는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산해리 상수는 산해리 상수값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고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면 나중에 써먹기도 어떨 때는 좀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까지 가죠. 4번 4번 KA가 1.772 곱하기 10의 4승인 메탄산이 있는데 이것의 0.05몰 농도 용해에서 몇 퍼센트가 이온화 되겠는가? 이건 거꾸로죠. 이건 농도하고 앞에서 3번은 농도를 주고 농도와 이온화 되는 정도, 이온화 정도를 줬고 그리고 KA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건 KA 값으로부터 농도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온화 되는지 그렇게 역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정은 똑같아요. 단지 거기서 미지수가 다른 것 뿐이지. 예,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참. 하고 안 하고는 엿장수 마음입니다. 마이크 든 사람이 계속 한다면 하는 거죠. COOH 플러스 H2O. 이게 메탄산이 물속에 들어가면 HCOO 마이너스 플러스 H3O 플러스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해봅시다. 처음 값이 얼마예요? 0.05몰 농도였어요. 0.05. 그리고 얘네들 없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델타 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해리도 우리가 퍼센트 이온화 값을 x로 둡시다. x로 두고 얼마만큼 이온화 됐는지 곱하기 x. 이 정도 이온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0.05 곱하기 x. 얘도 플러스 0.05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평형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0.05 하고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고 얘는 0.05 그대로 x 얘도 0.05 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KA 값을 계산을 하면 0.05 1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05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요 값이 얼마예요? 1점 문제 숫자 7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뭐 심한 경우에는 그대 방정식 써갖고 구해야겠죠. 뭐 예 그렇게 해서 x 값을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하세요. 예, 그대로 하세요. 좀 이따가 나중에 다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근해 공식 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가정을 해서 좀 약해서 그러니까 줄여서 근사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x가 뭐예요? 여기서 몇 퍼센트 나오면 0.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답은 0.0578이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5.78%가 해리 된다는 거죠. 의미적으로는.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문제가 서로 역관계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KA 값하고 이온화되는 정도 그런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래서 산과 염기 색이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